처음에는 정말 그냥 고장난 수도꼭지였어요. 형부에게 도움을 청한 것도 단순히 수리 때문이었고요. 하지만 그 작은 틈으로 스며든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어요. 그리움이었고 위로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멈출 수 없는 감정의 홍수가 되어버렸죠. 그날 정말 단순한 수도꼭지 고장이 우리를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의 빈 곳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목마른 돼지가 빗물을 흡수하듯이 자연스럽게, 거부할 수 없게.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하고 오후 3시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45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은 저에게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는 컸어요. 특히 형부가 걱정되었습니다. 52세의 형부는 언니와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언니를 떠나보낸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준비하려는데 주방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돌려봐도 똑똑 떨어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럴 때 남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리기사를 부르자니 저녁 시간이라 출장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형부가 생각났습니다. 형부는 손재주가 좋아서 웬만한 것은 다 고칠 수 있거든요. 전화를 걸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언니가 떠난 후로 형부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장례식 때나 명절 때 잠깐 인사 정도만 나누었을 뿐이었죠. 여보세요, 형부? 은지야. 무슨 일이야? 형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쉬어 있었어요. 혼자 지내면서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죄송한데, 집에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아, 그래. 지금 갈게. 형부는 별다른 말 없이 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30분 후 공구 가방을 든 형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마워요, 형부. 이런 일로 불러내서 미안해요. 뭘 가족인데. 어디가 고장났는지 보자. 1년 만에 제대로 본 형부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수염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세심하게 챙겨줬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형부는 공구를 꺼내 수도꼭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다가 형부가 스패너를 건네달라고 할 때 우리 손이 스쳤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상한 전기가 흘렀어요. 언니 남편이라고만 생각했던 형부를 한 사람의 남자로 의식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 됐다. 이제 써봐. 형부가 수도꼭지를 돌리자 물이 시원하게 나왔어요. 와, 정말 고마워요. 형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별거 아니야.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형부가 공구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괜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내기에는 형부가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형부, 저녁 드시고 가세요. 김치찌개 끓일게요. 아니야, 괜찮아. 집에 가서. 언니가 좋아하던 그 김치찌개요. 레시피 물려받았거든요. 언니 이야기를 꺼내자 형부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결국 형부는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형부는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서도 자꾸 형부 쪽을 힐끗힐끗 보게 되더라고요. 언니가 없는 자리에서 형부와 단둘이 있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설레었어요. 다 됐어요. 형부, 밥 먹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형부도 어색한지 별말 없이 조용히 드셨습니다. 정말 맛있다. 언니 솜씨랑 똑같네. 언니가 가르쳐 줬거든요. 형부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챙겨 드실까봐 걱정이에요. 그냥 대충 사 먹고 살아. 요리할 기분도 안 나고. 형부의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혼자 살지만 형부의 외로움은 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형부도 많이 힘드시죠? 응.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집에 들어가면 언니가 있을 것 같아. 현관문 열 때마다 다녀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 형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도 형부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은지야, 너도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평소에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형부와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저는 일에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어요.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와 이렇게 밥 먹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형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형부는 9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형부 생각이 났어요. 수도꼭지 고치러 온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형부 생각을 했어요. 언니의 남편이라고만 생각했던 형부가 이제는 한 사람의 외로운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거실 전구가 나간 거였습니다. 키가 작은 저로서는 높은 곳에 전구를 갈기가 어려웠어요. 망설이다가 다시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또 죄송한데 전구 좀 갈아주실 수 있어요? 응, 금방 갈게. 이번에는 더 빨리 와주셨어요. 전구를 갈면서 형부가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런 일들은 미리미리 점검해야 해. 혼자 사는 여자가 이런 거 하나하나 업체 부르면 돈도 많이 들고. 네, 알고 있는데 키가 작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그냥 연락해. 어차피 집에 혼자 있어봤자 할 일도 없고. 형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오늘도 저녁 드시고 가세요. 된장찌개 끓일게요. 자꾸 이러면 미안한데. 뭘요? 저도 혼자 먹으면 심심해요. 이번에는 형부도 별다른 거부 없이 수락했어요. 두 번째 함께하는 저녁이었지만 첫 번째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형부, 요즘 회사는 어때요? 그냥 그래. 일은 적당히 하고 퇴근하고. 야근할 이유도 없고. 언니 살아계실 때는 야근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는 집에 가면 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빨리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집에 가봤자 혼자니까. 형부의 말에서 깊은 허무함이 느껴졌어요.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형부, 그래도 건강은 챙기셔야 해요. 언니가 걱정할 거예요. 은지야, 너는 정말 언니를 닮았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걱정해주는 것도 그렇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서운했거든요. 형부가 저를 언니의 대체제로 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형부는 일주일에 2~3번씩 저희 집에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고칠 일이 생겨서 오셨는데 나중에는 그냥 안부 확인차 왔다며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형부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은지야, 혹시 시간 있으면 마트 좀 같이 갈래? 혼자 가니까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 네, 좋아요. 형부 차를 타고 대형마트에 갔어요. 함께 장을 보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형부는 생활용품을, 저는 식재료를 골랐어요. 형부, 이거 사세요. 혼자 살 때 필요해요. 이건 뭐야? 전자레인지용 용기요. 이거 있으면 간단한 요리하기 편해요. 마치 부부가 장 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물건을 골랐어요. 계산할 때 형부가 제 물건까지 함께 계산하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형부, 제 건 따로 할게요. 괜찮아, 내가 낼게. 그러시면 안 돼요. 자꾸 저녁 얻어먹는데 이것도 못하겠어? 결국 형부가 장보기 비용을 모두 지불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형부, 오늘 저녁에는 뭘 해드릴까요? 은지야, 자꾸 이러면 미안해. 내가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좋아요. 혼자 해먹으면 맛없잖아요. 그날 저녁에는 형부가 좋아한다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언니에게 배운 레시피대로 정성껏 만들었더니 형부가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정말 맛있다. 언니 솜씨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언니가 들으면 삐질 텐데요. 하, 그렇겠네. 식사 후에는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형부가 설거지를 하고 저는 닦아서 정리했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함께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이 스쳤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 하지만 점점 이런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어깨가 닿고 손이 스치고 그럴 때마다 이상한 전기가 흘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형부는 언니와의 추억을, 저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은지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결혼 생각은 안 해? 글쎄요. 이 나이에 누가 저를. 무슨 소리야? 은지는 충분히 매력적이야. 상냥하고 요리도 잘하고 직업도 좋고. 형부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형부도 재혼 생각하세요? 나? 글쎄. 아직은 생각할 수 없어. 언니 생각만 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묘한 질투심을 느꼈어요. 언니에 대한 형부의 사랑이 부러우면서도 저에게는 왜 그런 사람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형부는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형부가 앉았던 소파에 앉아서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형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해. 왜 자꾸 형부 생각이 나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형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형부는 퇴근 후에 종종 들렀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형부가 우산을 하나만 가져왔더라고요. 은지야, 우산 하나밖에 없네. 같이 써야겠어. 네. 작은 우산 아래서 나란히 걸었어요. 어깨와 어깨가 닿고 때로는 형부의 팔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걷는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우산을 접으며 형부가 말했습니다. 은지야, 요즘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많이 위로받고 있어. 저도요, 형부. 혼자 있으면 외로웠는데. 그때 형부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따뜻하면서도 뭔가 간절한 느낌이었습니다. 은지야. 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형부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아니야, 들어가자. 그날 밤 저는 형부의 그 시선을 잊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도 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남편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사이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새벽 6시쯤 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형부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형부,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에 전화했는데 받지 않길래.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아, 밤 근무였어요. 휴대폰을 못 봤네요. 그랬구나. 미안해, 괜히 걱정했네. 형부의 얼굴에는 진짜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 때문에 밤새 걱정했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들어와서 커피라도 드세요. 출근하기 전에. 괜찮아, 너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어차피 잠도 안 와요. 형부는 거실에 앉아서 제가 커피를 내리는 것을 지켜봤어요. 밤 근무를 마치고 온 저의 지친 모습이 걱정스러웠나 봐요. 은지야, 밤 근무 많이 힘들지? 조금 힘들긴 해요.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혼자 살면서 이런 불규칙한 생활하면 몸 망가져. 누군가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형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로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형부도 혼자 사시잖아요. 더 걱정돼요.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너는 아직 젊은데.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흘렀어요. 형부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회사 가야겠다. 너는 좀 쉬어. 네, 형부도 조심히 가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형부가 뒤돌아봤어요. 은지야, 고마워. 정말로. 뭘요? 그때 형부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 안아주었어요. 가벼운 포옹이었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형부. 미안해, 그냥. 너무 고마워서. 포옹을 끝내고 형부가 나가신 후 저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어요. 아직도 형부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저희 사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더 자주 눈이 마주쳤고 우연한 스킨십도 늘어났습니다. 며칠 후 형부가 저녁을 먹고 가겠다며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좀 특별했어요. 형부가 와인을 가져온 거예요. 형부, 이게 뭐예요? 언니가 좋아하던 와인이야. 집에 혼자 두기가 그래서. 같이 마실까? 저는 술을 잘 못해요. 조금만. 한 잔 정도.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평소보다 대화가 깊어졌고 서로의 속마음을 더 많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은지야, 솔직히 말하면. 요즘 너 덕분에 살고 있어. 너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형부. 언니가 떠나고 나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 그런데 너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와인 때문인지 형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랐습니다. 저도요, 형부. 혼자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와 가까워진 적이 없었어요. 형부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해요. 은지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언니도 너를 많이 아꼈는데. 언니 이야기가 나오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졌어요. 형부가 시계를 보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늦었네. 집에 가야겠어. 형부, 오늘은 그냥 여기서 주무세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와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형부를 보내기 싫었던 걸까요? 은지야, 그러면 안 돼. 혼자 사는 여자 집에서. 괜찮아요. 객실도 있고요. 정말 괜찮아? 네. 그날 밤 형부는 우리 집에서 머물렀어요. 객실에서 주무시긴 했지만 같은 집에 형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형부가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형부, 잠 못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저는 형부 옆에 앉았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형부 곁에 있으니 따뜻했습니다. 뭔가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은지야, 내가 이래도 될까? 뭐가요? 너와 이렇게 가까워져도 될까? 언니한테 미안하고. 형부의 고민이 제 고민이기도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형부, 우리는 서로 위로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그때 형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큰 손이었습니다. 은지야,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저도요, 형부.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형부가 제 얼굴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은지야. 형부. 첫 번째 키스였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은지야. 내가 너무. 괜찮아요, 형부. 저도. 좋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객실에서 함께 밤을 보냈어요. 25년간 한 사람만 사랑했던 형부에게도 45년간 혼자 살아온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형부, 저 이런 거 처음이에요. 무서워요. 나도 그래, 은지야. 언니 말고는 처음이야.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듯 조심스럽게 사랑을 나눴어요. 그 순간 모든 죄책감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서로를 필요로 하는 마음만 남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형부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오게 되었고 주말에는 함께 보내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은지야, 나 오늘 일찍 퇴근했어. 형부 벌써 오셨어요? 이제는 형부가 집 열쇠까지 갖고 있었어요. 제가 밤 근무일 때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곤 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어서 와서 씻어. 형부가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설거지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마치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서 형부가 말했어요. 은지야, 이런 말 해도 될까? 무슨 말이요? 너와 함께 있으면. 언니와는 다른 느낌이야. 언니는 25년을 함께 했으니까 편안했다면 너와는 새로운 설렘이 있어. 형부의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니와 비교당하는 것이 싫었는데 이번에는 좋은 의미였거든요. 정말요? 정말이야. 너는 너만의 매력이 있어. 언니와는 전혀 다른. 저도 형부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과 함께 불안도 커져갔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은지 씨, 요즘 어떤 남자분이 자주 오시던데요?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아, 그분은 제 형부예요. 형부? 아, 언니분 남편? 네. 언니분이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혼자 사시는 거네요. 외로우시겠어요. 아주머니의 말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은지 선배,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는데? 후배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별일 없는데? 혹시 연애하세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계속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불편했어요. 혹시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형부 쪽에서 생겼어요. 어느 날 형부가 어두운 표정으로 왔어요. 형부, 무슨 일 있었어요? 회사 동료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무슨 소리요? 처제분과 자주 다니신다면서. 재혼 생각하냐고 묻더라. 어머. 누군가 우리를 봤나 봐. 지난번에 마트에서 장볼 때나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언니의 친한 친구인 정미 언니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은지야, 안에 계시죠? 정미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문을 열어보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미 언니, 어쩐 일이세요? 들어가도 될까? 거실에 앉은 정미 언니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은지야, 요즘 민수 오빠랑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결국 들킬 일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언니, 정말 사실이야? 민수 오빠는 지영이 남편이었고 너는 지영이 동생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미 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언니, 저희는 변명하지 마. 지영이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친동생과 남편이.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서로 위로가 되어주는. 위로? 그런 식으로 위로받는 거야? 정미 언니는 화가 나서 떨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저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뭐? 외로워서? 그럼 다른 남자는 왜 안 만나고 하필 민수 오빠를?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미 언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은지야, 나는 너를 지영이 동생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이야. 지영이한테 얼마나 미안해. 정미 언니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울었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밤 형부가 왔을 때 저는 정미 언니가 왔다 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결국 들통이 났구나. 형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맞아. 형부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형부,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형부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나도 그래, 은지야. 하지만 뭐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 그리고 언니한테도 미안하고. 우리는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눴어요. 계속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결국 우리는 더 조심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정미 언니가 다녀간 이후로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냉랭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은지 선배, 혹시 정말 형부분과 그런 얘기 하지 마. 하지만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으면 다른 간호사들이 쳐다보며 뭔가 이야기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언니의 시댁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은지야, 나 시어머니야. 언니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요즘 민수하고 만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이니? 어머니, 그게. 대답해봐. 사실이야, 아니야?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지영이가 죽은 지 고작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남편과 친동생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그냥 뭐? 변명하지 마. 지영이가 얼마나 너를 아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어? 죄송해요. 당장 그 관계 정리해. 안 그러면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언니 시댁에서까지 알게 된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형부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형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까지. 이제 정말 끝이야. 형부. 은지야, 미안해. 내가 너를 이런 상황에 빠뜨렸어. 아니에요.
저도 원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외부의 압박이 커질수록 우리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형부 회사 사람들과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토요일 오후 형부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극장에서 형부 직장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제 처제입니다. 처제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그 순간이 정말 어색했어요. 형부 동료들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형수님이랑 많이 닮으셨네요. 그래요? 과장님, 요즘 많이 밝아지신 이유가 있었네요. 형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지만 저는 그 순간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집중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어떤 소문이 날지 걱정되었거든요. 형부, 방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형부도 불편해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날 밤 형부가 말했어요. 은지야, 우리 조금 쉬는 게 어떨까? 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잠깐 만나지 말자는 거야. 상황이 좀 정리될 때까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형부, 저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면 너만 상처받을 것 같아.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벌써 병원에서도 소문나고 어머니한테까지 혼나고 내가 너를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이기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 같아. 형부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저는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럼 언제까지요? 조금만.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형부와 잠시 거리를 두기로 한 후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걸까? 언니라면 정말 화낼까? 형부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일주일 정도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형부 없는 일상이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거든요. 병원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됐어요. 은지 선배,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형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괜찮아? 몸은 좀 어때? 그 짧은 문자만 봐도 눈물이 났어요. 형부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보고 싶어요. 답장을 보냈더니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형부. 전화로 서로의 목소리만 들어도 벅찼어요. 나도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그럼 만나요. 하지만 한 번만. 정말 한 번만요. 결국 형부는 그날 밤 우리 집에 왔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형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형부 많이 힘드셨죠? 너도 많이 힘들었지?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일주일간의 그리움이 모두 폭발했습니다. 은지야, 너 없으니까 정말 못 살겠어. 저도요, 형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사랑을 나눴어요.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더욱 절실했습니다. 형부, 우리 헤어지면 안 돼요. 저는 형부 없으면 안 돼요. 나도 그래, 은지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또 다른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원 원장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은지 간호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원장실에 들어가니 원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최근에 내 주변에서 좀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 원장님,
개인적인 일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른 직원들한테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죄송합니다. 은지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어. 15년간 성실하게 일했고 환자들한테도 평판이 좋고. 하지만 이런 소문은 병원 이미지에 좋지 않아. 알고 있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병원에서만큼은 프로답게 행동해줘. 원장님의 말씀에 더욱 위축되었어요. 병원에서까지 압박을 받으니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형부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형부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이제 정말 안 되겠어. 내 직장까지 영향을 받으면. 괜찮아요, 형부.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너는 15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있잖아. 형부는 저보다 더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형부의 딸 수정이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수정이는 대학교 4학년으로 언니와 형부의 외동딸이었어요.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아버지를 많이 챙기며 지냈는데 그날 찾아온 수정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고모 안녕하세요. 수정아, 어쩐 일이야? 할 말이 있어서요. 거실에 앉은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고모, 요즘 아빠랑 만나고 계시는 게 사실인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정이까지 알게 된 거였습니다. 수정아, 엄마 친구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빠가 고모랑 자주 다니신다고. 수정아, 그게 정말인가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안해, 수정아. 수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수정아, 고모가 설명할게.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엄마 동생이랑 아빠가. 수정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고모, 저는 고모를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 없어서 외로울 때 고모가 많이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수정아, 아빠도 이상해요. 요즘 너무 밝아지셔서 이상하다 했더니. 수정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딸의 눈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빨리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수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모, 제발 아빠랑 헤어져 주세요. 아빠는 엄마만 사랑해야 해요. 수정이가 울면서 부탁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죄스러웠습니다. 수정이가 간 후 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형부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형부가 찾아왔을 때 형부도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수정이가 어젯밤에 나한테도 왔어. 뭐라고 했어요? 울면서. 엄마를 배신하지 말라고 했어. 형부. 은지야,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까지 아프게 하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정말 끝내는 거예요? 미안해, 은지야. 정말 미안해. 형부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심은 굳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형부가 돌아간 후 저는 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언니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더욱 죄스러웠습니다. 언니, 나는 정말 언니를 사랑했어.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날 밤 꿈에 언니가 나타났어요. 은지야, 힘들지?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형부와. 내가 형부와. 알고 있어. 화나지 않아? 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은지야,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형부는 언니 남편이었잖아. 이제는 아니야. 나는 이미 떠났고. 그래도 은지야, 중요한 건 너희가 서로를 진짜 사랑하냐는 거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형부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외로움 때문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간 혼자 지내면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형부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수도꼭지를 고치러 온 그날, 첫 번째 키스, 함께 보낸 모든 시간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형부를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형부는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언니의 대체제로 보는 걸까요? 그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형부가 술에 취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은지야, 보고 싶어. 형부 술 드셨어요? 응, 많이 마셨어. 은지야, 나 혼자 못 살겠어. 형부,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은지야, 사랑해. 저도요, 형부. 정말? 정말 사랑해? 네. 그런데 그 다음에 형부가 한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여보야, 정말 사랑해. 형부가 저를 여보라고 부른 거예요. 언니를 부르던 그 호칭으로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형부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언니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언니 대신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다음날 형부가 찾아왔을 때 저는 그 일을 물어봤어요. 형부, 어젯밤에 저를 여보라고 부르셨는데. 그랬어? 술 때문인가 봐. 미안해. 형부,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언니를 보시는 거예요? 은지야, 무슨 소리야? 형부는 저와 있을 때도 언니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형부, 저는 언니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 정말 알고 계신가요? 저는 언니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때서야 형부가 말했어요. 은지야, 미안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내가 언니와 비슷해서 위로가 되었어. 하지만 지금은 정말 너를 사랑해. 정말요? 정말이야. 너는 언니와 다른 매력이 있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형부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언니에 대한 그리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병원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했어요. 50대 부부가 함께 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그 부부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보, 아파요? 괜찮아요. 당신 때문에 아픈 것도 안 아픈 것 같아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여전히 애틋했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의 대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사랑받는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형부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형부,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형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 목소리에서 진지함이 느껴졌나 봐요. 형부,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언니가 그리워서 저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은지야, 왜 자꾸 그런 말을? 대답해 주세요. 형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내가 언니를 닮아서였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요리하는 것도 모든 게 언니를 떠올리게 했어.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너는 언니와 다른 사람이야. 더 다정하고 더 세심하고. 형부, 그것도 비교하는 거잖아요. 뭐? 언니와 비교해서 제가 더 이렇다, 더 저렇다고 하시는 것 자체가 아직도 언니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형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형부, 저는 언니의 대체제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은지로 사랑받고 싶어요. 은지야. 그런데 형부는 아직도 저를 온전한 저로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형부에게 정말 마지막 사랑을 주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마음으로요. 형부, 이제 정말 끝내요. 은지야, 제발. 안 돼요. 이렇게 계속하면 저도 형부도 언니도 모두 불행해져요. 하지만 너 없으면 난. 형부도 새로운 시작하세요. 저 같은 사람 말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형부는 울먹이며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형부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형부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은지야.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에요.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날 밤 형부가 집을 떠난 후 저는 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언니, 이제 정말 끝냈어. 미안했어. 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언니, 형부 잘 부탁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형부와 헤어진 후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 자꾸 형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이 정리되었어요.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은지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요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평온해 보이세요. 정말 그랬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나니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예전처럼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환자들을 돌보는 것에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은지 선배, 요즘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더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후배 간호사의 말에 뿌듯했어요. 제가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고 주말에는 등산도 다니며 건강도 챙겼어요. 은지야, 요즘 정말 예뻐졌다. 정미 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정미 언니와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언니,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 지금 이렇게 잘 정리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형부 소식도 가끔 들렸어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정이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많이 안정되었다고 했어요. 고모 아빠가 요즘 안정되셨어요. 예전처럼 웃으시기도 하고요. 다행이다. 수정아도 많이 힘들었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고모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에요. 수정이와의 관계도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고민 상담도 해주곤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혼자 필요한 것들을 고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말고 저쪽 걸로 주세요. 형부의 목소리였어요.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뒤돌아보니 정말 형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이거면 될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새로운 연인 관계인 것 같았어요. 그때 형부가 저를 발견했어요. 은지야. 형부. 안녕하세요. 함께 있던 여성도 인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색한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부가 새로운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다행스러웠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형부도 건강해 보이세요. 고마워. 너도 많이 밝아 보인다. 네. 그럼. 몸 조심하고. 형부도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형부가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이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우리 관계가 정말 끝났다는 확신을 주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1년 전에 제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언니 고마워. 형부 좋은 사람 만났네. 언니가 도와준 거야? 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형부를 만났다.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아마도 내가 진정으로 성장했기 때문인 것 같다. 형부와의 시간은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있었다. 비록 잘못된 관계였지만 그 덕분에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 누군가의 대체제가 되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형부도 행복하기를, 그리고 언니도 편안하기를 바란다. 일기를 쓰고 나니 정말 모든 것이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어요. 그 별들처럼 저도 혼자서 빛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5세에 경험한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을 통해 저는 진정한 어른이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혼란스러웠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헤어나오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대체제가 되는 것도, 누군가를 대체제로 만드는 것도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자유롭고 평온해요. 여러분도 모두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 바라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